가 있고요. f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모양이 나왔습니다. 모양이 나왔어요. 현재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네요. 자를 건 아니고 f 이렇게 생긴 모양, 이렇게 된 모양은 우리는 얘를 이렇게 작성할게요. f2라고 작성할게요. 씁시다. f 서클 f를 하면 항등함수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얘는 f 서클 f를 하면 항등함수가 나오는 구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에 없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없냐면 이 내용이 하나 없어요. 요게 하나 없어요. 요게 뭐 2개짜리든 3개짜리든. 얘는 뭐냐면 f 자체가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의 구조가 한꺼번에 있으면 2번 하면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고, 얘하고 얘가 섞여 있으면 3개가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야. 얘하고 얘가 섞여 있으면 얘는 2번 갈 때마다 자기 자신이 나올 거고, 얘는 3번 갈 때마다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6번 가야 항등함수가 되는 모습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잘 나오진 않겠지만 혹시 나오면 얘는 2번의 규칙이 있고 얘는 3번의 규칙이 있고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내용이 숨어져 있고, 자, 그래서 이 3개짜리의 모양은 fm의 항등함수 들어가는 m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뭐야? 그 문제가 이 문제네. 6이겠네. 1번이 6이야. 얘는 1000번 가면, 자, 일단은 1, 2하고 3, 4, 5가 구분이 되겠지. 합이 4가 나왔다는 소리는 요거 하나 뭐야, 1하고 4네. 1하고 3이네. 그러잖아. 1하고 3이라고요. 얘는 1000번째 갔으니까 2번째 가는 모양이에요. 2번째 1이 되는 것은 1이 되겠네요. 얘는 몇 번째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입니다. 2번째입니다. 2번째 갔는데 얼마가 나와야 돼? 얘가 3이 나오는 구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를 적으면 3은 4로 가고 4는 5로 가고 5는 다시 3으로 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얼마 나와야 돼? 3이 나온다는 것은 2번 가서 3이 나오는 것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B는 얼마고 4고 A는 얼마입니까? A는 1이야. 모두 구하라고 했어. 왜? 아하, 4가 나오는 게 또 하나 있네. 2도 있네. 여기가 1, 3도 있는데 3, 1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2도 있어요. 총 3가지네요. 총 3가지. 그 3가지를 각각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네. 흐름이 되시죠? 됐습니까?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이 문제는 너희들이 하면 될 것 같고, 1, 2, 3이 1, 2, 3으로 가는 3개. 자, 항등함수는 얘가 하나짜리도 항등함수, 2개짜리도 항등함수, 3개짜리도 항등함수네. 그렇지? 2개짜리는 얘를 우리는 크로스라고 부르겠습니다. 크로스에 됐습니까? 3개짜리는 3개가 세트가 되는 거야. 3개가 세트가 되는 모양은 이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도 있냐면 이 모양도 있어. 이 모양도 있어. 이해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3개가 항등함수가 되는 모양은 총 3가지가 나올 거라고. 반드시 가는 거,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그림, 밑에 있는 그림. 그래서 조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크로스가 되는 건 당연히 하나밖에 없어요. 1이 2로 가면 2이 하나밖에 없어요. 원소로 들어가는 원소만 선택하면 모양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얘는 위에 건 2개 나오는데 얘는 모양이 총 3가지. 반드시 가는 것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이 3개짜리는 모양이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다. 그래서 개수가 2배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가는 것까지 하면 3배가 돼야 돼요. 알겠죠? 다음 88 280번. 그림과 같은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6이는 2차 함수랑 gx가 3,0에서 만나고 있어요. 직선 gx gx 누구야? gx의 y절편이 1이야. 식이 다 나왔어요. 얘는 식이 지금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꼭지점 나왔고 2점 나왔다는 것이 식이 나온 거야. 우리는 여가 3이고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과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fx도 정확히 나오고 gx도 정확히 나온 겁니다. 알겠죠? 그래 가지고 함수 fx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실계의 개수는 2개냐? 두 번째 f하고 제곱이 서로 다른 실계는 4개냐? ff가 0이 되는 실계의 합은 마이너스 8이냐?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합성함수하고 방정식 풀이를 해봐라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f 서클 g를 자 f 서클 gx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f 서클 gx를 읽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f 서클 gx로 읽거나 fgx로 읽거나. 됐습니까? 위에 있는 f서클 gx로 문제를 읽는다는 말은 얘를 hx로 읽는다는 말이야. 합성함수도 하나의 함수로 읽는다는 소리고, 위에 있는 f서클 g를 h처럼 하나로 구할 수만 있다면 위에가 쉽겠지 당연히. 합성함수를 하나로 볼 수 있으면 더 쉬워. 알겠어요? 하지만 합성함수를 하나로 못 읽어내면 식을 이렇게 보단 소리야. 이렇게 보단 소리야. 알겠어요? 대부분 f서클지를 h로 못 구하는 게 많아. 근데 고1 과정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합성함수 나온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f서클g에 대한 이렇게 하나의 함수로 바꾸는 것은 고1 때만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보통 f하고 g가 좀 쉬운 내용들을 가지고 f를 구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 다 이렇게 풀 거야. 왜? 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구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말은 이 문제,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풀자는 소리야. f에다가 무엇을 넣었더니 0이 됐냐 이 말이죠. f에다가 뭘 넣어서 0이 됐다? 마이너스 7하고 3을 넣었더니 0이 됐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gx가 마이너스 7 또는 3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럼 이제 gx가 마이너스 7은 어디 있냐? 마이너스 7은 여 밑에 있을 거고 gx가 3은 요 정도 있겠네요. 그래서 해는 몇 개가 나온다? 누구랑 만나야 돼? g랑 만나야 돼요. g랑 만나는 점은 2개다. 그래서 개수는 구할 수 있다. 실제로 얘가 해가 무엇이냐 물어봤으면 식을 세워놓고 하는 거고요.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바로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다음 니은은 뭐 이 정도 해석하면 끝날 것 같아. 니은은 f랑 g랑 같거나 f는 마이너스 g랑 같거나 f가 g가 같은 거 f가 g랑 같은 거 f가 누구랑 같은 거 마이너스 g는 원점 대칭 그래프와 같은 거. 그럼 교점이 여기 세 개가 나오는데 중근이냐 중근? 서로 다른 실근의 수는 3개입니다. 틀렸습니다. 얘는 첫 번째 문제 똑같아요. 얘는 f에다가 뭘 넣으면 0이라고? fx가 뭐가 되면 된다고? 마이너스 7 또는 3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얘랑 얘하고 누가 만나? f가 만나는 이 부분이 되니까 얘는 총 4개가 되는 거고 그의 합을 구하라 했지. 합은 가운데의 대칭이야. 요놈의 합은 마이너스 2의 2배. 그래서 총 해는 합은 마이너스 2가 4개 있다고 해석이 되겠네요. 대칭이니까 2개의 합은 가운데 2배. 그래서 니은만 틀렸네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다음은 281번. 거의 같은 문제인데 약간 다르네요. 그러면 ffx는 fx야. 위에 있는 것은 ffx는 뭐 이 말했지? fx는 상수 이 말했지? 얘는 ffx는 fx. ffx는 어떻게 푸냐? 총 우리가 3가지가 있습니다. f 서클 f 1번 fx는 x 2번 fx는 fx 3번 fx는 x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는 풀이를
함수적으로 방정식 풀이입니다. 방정식 풀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잘 기억해. 다음에는 안 할 거야. 쉬우니까 이 두 개는 여기 놔두고 이렇게 합시다. 세 가지야. 방정식 fx는 x, ffx는 fx, ffx는 x. 바로 구할 줄 알아야 돼요. 1번 y는 fx하고 보통은 다 여기를 실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실근. 그래서 y는 fx라 y는 x의 교점의 x좌표가 정확한 표현이야.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 되겠다. 근데 앞으로는 교점 하면 교점의 x좌표 이런 뜻이야. 교점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로 하는 거고. 1번은 쉽잖아. 자, 2번이 문제입니다. 2번부터가 문제야. 2번은 fx를 t로 치환합니다. fx를 t로 치환하면 뭐가 돼? ft는 t가 되겠죠. 그러면 1번 문제가 똑같네. 1번 문제가 똑같아서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돼? y는 ft랑 y는 t랑 교점에 t좌표 이래 되겠죠. 위에 문제가 똑같은데 x자리에 t가 들어간 거야. 그러지? 그러면 t의 좌표가 뭐가 나왔겠지?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 이렇게 나왔겠지. 근데 실제 t는 누구야? t가 fx잖아. 그래서 fx는 알파 또는 베타로 푼다고 이제.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서 보면 똑같은 문제나 fx를 t로 치환하면 ft하고 t하고의 교점, ft하고 y는 t하고의 교점이 무슨 좌표? t좌표. 교점의 t좌표,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나왔어요. 4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fx는 알파, 베타, fx는 알파는 여기에 있어요. 이해되니? fx는 베타 여기에 있어요. fx는 감마, fx는 델타. 만나는 점에 x좌표가 이제 우리가 실제 원하는 실근 x의 해가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개수 구하라 했으니 현재는 8, 12개가 되겠네요. 이때 푼지 알겠습니까? 이해돼서? 자, F랑 F가 이렇게 동시에 있는 문제는 치환을 통해서 풀고 다시 갖고 와야 됩니다. X값을 구하러 가야 돼요. 여기까지는 뭘 구한 거야? T만 구한 거야. T 대신에 fx 넣어서 다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다음 세 번째. 자, fx는 x 꽤 많이 보는 형태입니다. fx는 x. 자, 얘는 어떻게 풀 거냐? 쌤 보통 주황색 좀 안 보이는 색깔로 푸는 것은 그렇게 풀지 말자는 소리고 해석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풀지 말자는 소리야. 그래서 선생님 강조하는 것은 빨간색, 보통 풀이는 파란색. 알겠습니까? 이 정도로 느낌을 받으세요. 여기는 달라요. 보조선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선들을 노란색은 약간 보조선, 빨간색이 좀 핵심적인 선을 많이 그어. 그 다음에 주황색과 지금 주황색하고 연두색 요 부분은 중요들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보조선을 그릴 때 주황색 쓰고 빨간색을 좀 더 강조할 때 쓸 거라고 해. 알겠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풀 건지 생각을 해봤더니 양변에 F 인버스를 합성을 시켰습니다. 이래 되겠지? 됐어요? 이렇게 쓴 것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틀렸다고요. fx가 x이면 f하고 f 인버스는 같다는 말은 틀렸다고요. 앞으로 명제 뒤에 혹시 나오면 나올 거야. fx가 x인데 fx는 f 인버스 x라는 말하면 틀립니다. 알겠어요? 무조건 역함수 f 인버스를 쓰려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1대1 대응, 역함수가 존재, 이런 말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틀렸고 이렇게 가는 것은 맞습니다. f랑 f 인버스가 같으면 ffx는 x야. 됐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갔다는 말은 얘를 다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러지? 역함수가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데 나는 얘를 이렇게 풀면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의 x좌표로 풀 수가 있겠지. 얘를 이렇게 쓴다 하면 얘를 이렇게 쓰면 쓸 수 있겠지. 아니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방정식 얘를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 이제 여기까지 이래니? 근데 요놈에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다고. 알겠니? 그래서 요놈을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하되 표현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y는 fx를 y는 x 대칭시킨 그래프라고 보면 돼요. 되니? 식으로는 x는 fy라고 쓰면 돼요. 다시 y는 f 인버스 x를 x는 fy, y는 fx 자리에서 xy를 바꿨잖아. 그러지? 자, y는 fx라는 그래프 함수가 있을 거고 x는 fy는 함수가 아닙니다. x는 fy는 함수가 아니야. 왜냐면 함수로 표현하려면 얘가 역함수란 말이 있어야 돼. 존재 조건이 있어야 돼. 함수는 아니고 그냥 y는 fx를 y는 x 대칭시킨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나요? 함수는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자, 실제로는 이렇게 쓸 수는 없지만 해석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교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역함수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y는 x 대칭시킨 그래프라고 보는 거라고. 함수는 아니야.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지만 해석만 이렇게 할 거라고. 풀이할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어. y는 x 대칭시켜. 그래서 문제를 풀 거라고. 그럼 누구랑 우리는 요놈과 요놈의 교점적인 생각을 하면서 y는 x 대칭시킨 그래프로 문제를 풀 거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이게 정확한 풀이는 이렇게 되겠지. y는 fx랑 x는 fy의 교점의 x좌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너희들은 요놈을 해석하기가 좀 이 시기에서 바로 쓰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요놈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할 거라고. 단 역함수가 이렇게 가는 명제는 잘못된 명제라고 해. 역함수가 성립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일단 그 문제부터 한번 쌤이 한번 찾아보고 못 찾겠다 개꿀인데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GGX는 X죠. GGX는 X야. 자, GGX는 X. 그거는 합성함 설명하고 있으니까 좀 이따 합성함 설명하고 연결해서 다시 풀게요. 그 전에 보였던 문제가 지금 요 문제가 있네요. 지금 F서클 fx는 O-fx에 나온지 그러면은 뭐라고? fx를 치환을 하겠죠. 그러면은 ft는 O-t. 그럼 ft는 현재 그래프고 O-t는 요 정도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요 정도의 그래프. 만나는 점이 나올 거야. 그럼 이 좌표는 무슨 좌표? t좌표. 이 좌표는 t좌표. 그래서 t가 알파, 베타가 나온 거야. 그래서 누가? t가 알파 또는 베타가 나왔는데 t는 누구야? fx가 알파 또는 베타로 문제를 풀 건데 현재 t좌표가 나왔지. t좌표를 우리는 어떤 좌표로 쓸 거야?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니까 y는 fx와 y는 알파지. y좌표로 가져가야 돼. 얘를 y좌표로 가져가는 방법은 합성 문제가 나오면 항상 보조선으로 있는 선이 y는 x야. y는 x가 합성함수하고 역함수의 핵심이 되는 선이야. 합성함수의 y는 x는 나온 결과 y좌표를 x좌표로 갖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나온 결과를 x좌표로 y좌표. 현재 문제는 x좌표로 y좌표로 가져가려고 나온 거야. 그래서 fx는 알파 여기에 있고요. fx는 베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는 지금 여기 세 개가 해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fx를 t로 치환을 하고 ft는 마이너스 5-t로 식을 구할 건데 현재 해를 합을 구하라고 했다는 문제는 얘를 직접 다 계산하라는 소리야. 실제 너희들이 아마도 문제 풀 때 그냥 fx식 써서 풀어도 어느 정도 나올 거야. 하지만 해석은 꼭 이렇게 해라고 해. 그렇어요? fx를 t로 치환하면 ft는 5-t야. ft 그래프하고 5-t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t의 값이 나올 거 아니야. 현재 알파 베타로 나왔지. 이해되니? 오, 틀렸다. 틀렸어. 베타가 틀렸어. 이게 아니야. 여기 아니고 지금 베타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가 베타예요. 자, t값이 알파 베타 나온 거야. t는 지금 요놈의 x좌표가 t가 알파, t가 요거의 베타. 됐지? 나온 놈하고 t를 fx로 바꾸면 fx는 알파, 알파를 y좌표로 바꿔야 되니까 요놈하고 똑같은 y좌표 여기가 있고 여기가 똑같은 베타가 얘가 되겠네요. 그래서 만나는 점의 해는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온다 이거.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알파하고 베타를 구한 후에 뭐하고 베타? 알파 베타 어떻게 구해? 여기에는 두 개의 직선 있잖아. 두 개의 직선하고 5-t의 직선을 구해. 해로 x로 해가지고 그럼 x값을 구하는데 그게 x가 아니라 t라고. 됐니? 그러면 fx는 t 알파로 구하고 그러면 직선이니까 구할 수 있다고 해. 마찬가지 두 개의 직선, 꺾어진 두 개의 직선하고 베타 값으로 이거랑 베타랑 만나는 점으로 구하면 되겠다. 실근에 합을 구하라 했던 것이 일일이 싹 구하라 이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다시.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 안 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요 방법을 추천을 하고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자, 얘를 왼쪽을 ffx로 보지 말고
F 서클 fx로 볼 수 있겠지. 이 말은 hx로 보자는 소리야. 이렇게 보자는 소리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합성함수를 내가 쉽게 그릴 수 있다면, 합성함수를 쉽게 그릴 수 있다면 합성함수를 그려가지고 y는 hx랑 y는 x 1번 문제로 풀 수가 있다는 소리겠죠. 네. 근데 보통은 합성함수 그리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잘 못 그리기도 한다 이 말이 돼서 우리는 바로 위의 방법을 주로 사용할 거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됐어요? 중요한 내용이야. 다음은 일단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합성함수는 알바해. 합성함수는 x fx gfx 여기서 1이 가는 게 f 붙어 있어요. g 서클 f라는 함수야. 합성함수가 지금 f하고 g로 합성함수가 형성이 되려면 x를 f에다 넣은 결과가 g의 정의어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 문제 있어요. 합성함수가 정의될 조건은 f가 먼저 갔잖아요. f에 뭐가? 치역이 g의 정의어간으로 들어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야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310번) 아니다. 아닌데 어디가 있지? 앞쪽에 있었나? 했나 어제? 자냐? 혜령이 자그마 지금 눈이 풀려가지고 했구만 이거 어제 265번 저번 시간에 x에다 1, 2를 넣을 거고 1, 2에서 정의된 함수 fg야. 그렇지? 그래서 뭐 하려고? fgx에 정의가 시키려고 그래. 그럼 x를 일단 gx 넣었을 거 아니야. x에 gx 넣어서 그 나온 결과가 f 정의역 0, 1 안으로 들어가야 돼. 다시 말해서 g에다가 0하고 1을 넣으면 결과가 0 또는 1이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g 0하고 g 1이 0 또는 1이 나와야 합성함수가 정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합성함수는 정의할 조건은 첫 번째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합성함수를 우리는 이렇게 가는 함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킬 거라고. 근데 합성함수는 얘를 지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x를 넣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고 2를 넣었더니 3을 나왔고 3을 넣었더니 5가 나와. 3의 잔상이 남아있는 거라고. 3은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필요해? 2를 넣어서 3을 나왔고 3을 넣어서 5가 나왔으면 3을 지우고 2를 넣었더니 5가 나왔다는 생각을 해내야 합성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G서클 F라는 것을 두 개의 함수가 아니라 하나의 함수로 인정을 해야 돼요. 1이 들어가서 뭔가를 막 해가지고 어떤 결과 나왔어. 근데 우리는 FG를 이용해서 풀다 보니까 중간 과정이 상이 떠오른단 말이야. 그 상을 지워야 된다고. 이해되니? 이해됐어? 그래서 연습을 해볼게요. 284번. 자, 보통 합성함수를 그려라. 합성함수식을 세워라 하는 것은 보통 쉬운 놈만 나옵니다. 보통 직선만 나올 거고. 왜? 쉬워야지 함수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고1 때 보통 나오는 거고, 뒤에 가면 합성함수식을 세우는 게 아니야. 알았어요? 합성함수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는 G서클, F서클 G를 원하고 있어. X가 G를 먼저 들어갔다가 F로 들어갑니다. X가
G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가 F로 들어갔어. 먼저 X에다 G를 넣을 거니까 G를 넣었던 규칙을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규칙이 있네요. 0부터 1까지 넣었고 1부터 2까지 넣었고 2부터 3까지 넣었고 3부터 4까지 넣었습니다. 그냥 0, 1 이렇게 쓴 거야 그냥. 알았어? 넣었더니 그 결과가 G가 0부터 2까지 나왔고 1부터 2까지 나왔더니 2부터 그대로 쭉 2가 나왔고 2부터 3까지 나왔더니 2부터 1까지 나왔고 3부터 4까지 나왔더니 1부터 4까지가 나온 거야. 이 gx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잖아요. f에다가. 이거를 f에다 집어넣을 거야. 요놈이 t이면 요놈이 ft야. 이해되니? 다시 얘가 t이면 얘가 ft야. 그럼 요놈은 ft 그래프지. ft에 대한 내용이지. 그러면 0, 2를 넣었어. ft에다가 0, 2를 넣었어. 그러면 2, 0, 1이 나왔죠. 간격이 같습니다. 뭐가 나왔다고? 0부터 2까지 넣으면 2 중간에 0이 나왔고 다시 1로 갔다고요. 얘는 2 쭉 넣었으니까 그대로 1 쭉 나왔겠고 2부터 1까지 넣었어. 2부터 1까지 넣었어. 1부터 0까지 나왔어. 1부터 4까지 넣었어. 1부터 4까지 넣었어. 그러면 0부터 3까지 나왔어. 쓸 수 있겠나요? 내용 없어. 그냥 X에다 치 넣은 거고 치 나온 애들을 F에다 넣었다는 소리야.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중간에 끊고 가야 돼요. 쓰고 가야 돼.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써야 돼. 0, 2를 넣었더니 2, 0, 1이 나왔다고 써야 된다고. 이 간격까지 써줘야 돼. 간격은 똑같고. 알겠나요? 그러면 합성함수에서는 얘를 지워야 된다고요. 뭐만 볼 거야? 얘하고 얘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합성함수가 보이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F서클 G라고요. 다시 말해서 0부터 1까지 넣으면 2, 0, 1이 나왔어요. 0부터 1까지 넣으면 0부터 1까지 넣으면 2, 0, 1이 나왔어요. 1부터 2까지 넣으면 1이 그대로 나왔고요. 2부터 3까지 나오면 1, 0이 나왔어요. 3부터 4까지 넣었더니 0, 3이 나왔어요. 요게 우리가 원하는 F서클 G의 그래프라는 거야. 자, 현재 이 문제는 그림이 하나, 둘, 셋, 넷, 5개나 나왔기 때문에 식서라는 문제는 별로 안 나올 거고, 혹시라도 식서라는 문제는 보통 한 3, 4개는 식을 써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서라는 문제도 이렇게 먼저 그래프를 그려놓고, 얘는 직선이니까 쉽게 그래프 보면서 식 세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쌤이 이 문제 말고 다음에 함수 풀 때는 식 세우는 방법도 알려줄 텐데 지금은 일단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이게 돼야지 식 쓰는 게 의미가 있어. 알겠나요? 그러면 이 문제는 마무리 지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얘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너희들은 어려운 문제를 질문을 안 해. 희한하게도 질문을 안 해. 308번입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F하고 G가 나오니까 우리는 FG를 구했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F하고 G가 나오니까 F서클 G를 구했지. 근데 이 문제는 F랑 G서클 F가 주어지고 G를 구하는 문제예요. F랑 G서클 F가 나오고 G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두 개의 함수를 주고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낸 거야. 합성함수도 하나니까. 그래서 두 개를 주고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하는 것은 이 식의 형태를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고, 합성함수는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해봤으니까 X가 G가 들어가고 G가 F로 들어가서 F서클 G라고 해봤으니까 잘하는 거고. 알겠나요? 근데 얘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단순합니다.
자, 우리는 g를 구하는 건데 문제에 뭐가 나왔어? g 서클 f가 나왔어요. x, fx, g, fx. 원래 순서 들어가면 x가 fx가 되고 fx를 g에 넣어서 gfx가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f가 나왔다는 것은 요놈에서 요놈으로 가는 게 나왔지. g서클 f가 나왔다는 소리는 요놈에서 요놈으로 가는 게 나왔다는 소리야. 됐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요놈에서 요놈으로 가는 게 지금 f야 지금. 요놈에서 요놈으로 가는 게 나왔어. 요놈에서 요놈 가는 게 나왔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놈을 구하는 거라고. 이거 알려주고 이거 알려줘서 이걸 구하는 거라고. 됐니? 그러면 그림에서는 얼마 집어넣냐면 f에 따른 지금 0, 1, 0, 1, 2, 3을 f에다 집어넣습니다. f만 보고 쭉 집어넣으면 돼. 0, 1, 2, 1, 1, 2, 1 쭉, 2, 3, 1, 0. 이게 되니? 그래서 자 0, 1, 2, 3을 g서클 fx는 그대로 나왔지. 여기서 들이가는 게 하나 함수라고 해. 0, 1 넣었더니 얼마 나왔어? 0, 2가 나왔지. 0, 1, 0, 2, 1, 2, 2 쭉, 2, 3, 2, 3, 2, 0 이렇게 나왔다고. 됐어?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누구야? g라는 함수야. g는 어디에 있어? 아, f 뭐하고 있어? 얘가 f가 아니네. 틀렸어. f가 아니라 뭐야? 이게 g 함수야. 얘가 t이면 얘가 gt야. 그럼 그냥 g 함수겠지. 이게 이 1을 집어넣으면 0이가 가는 거고 1쭉 가니까 2쭉 가는 건 당연한 거지. 1년 갔으니까 2형 온 거지. 근데 보통 우리 0부터 이렇게 집어넣으면 관계는 없겠지. 거꾸로 와도 되고 우리가 정의형 원수 집어넣을 때 0, 1, 2 안 넣고 2, 1, 0 이렇게 넣어도 관계는 없는 거잖아 어차피. 2 넣었더니 0이 나왔고 2 넣었더니 0이 나왔고 1 넣었더니 2가 나왔고 1 넣었더니 0 넣었더니 0이 나왔어. 이 그래프네. 이게 gx네. 이게 지금 gx 그래프야. 뭔 말인지 알겠니? 할 수 있겠어? 똑같은 거야. f하고 g가 나오면 f서클 g를 구할 수 있듯이 f랑 f서클 g가 나오면 우리는 g를 구할 수 있다. 연습 한번 해주세요. 단순한 문제야. 그래서 자 이게 gx 그래프야. 이제 마무리하러 갑니다. 요거지 요거.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역함수를 붙여라고요. 그럼 gx랑 g 인버스 x의 교점에 대한 얘기야. 근데 얘는 역함수가 있어 없어? 없죠. 없지? 다음에 언젠가 공부를 할 건데 모든 함수는 역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면 역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역함수가 있는 거잖아요. 고1 때 내용인데 얘를 구간을 자르게 되면 1대1 대응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프적 생각하면 그냥 y는 x 대칭시키면 그래프가 돼. 그럼 얘를 y는 x 대칭시키면 그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도 어렵지 않아서 이렇게 되겠지. 실근의 개수하니까 교점 하나, 둘, 셋, 네 개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어요? 계산해서 구하라 하면 요 직선하고 요건 0치기 나왔고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의 교점의 x좌표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의 교점 요 직선의 교점 구해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위치는 아니야. 이 교점만 구하라는 식이니까 요런 식으로 풀자 이거야. 그럼 요 식까지 해석이 된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적어준 문제는 꽤 많이 나오는 문제야. 함수를 이용해서 역함수를 아니 뭐냐면 그 방정식을 푸는 문제. 됐습니까? 됐어요? 좀 어려운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합성함수, 그 다음에 역함수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89번을 먼저 볼게요. 단순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그래서 얘를
잘 해석하면 아주 쉽습니다. 근데 계속 흔들릴 거야. 이 역함수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보통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것보다 구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고1 때는 뭐 x, y 바꿔가지고 뭐 정리한다 뭐 이렇게 배우겠지. 뭐 정리한 후에 뭐 집어넣는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 고1 문제에서는 역함수 구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야. 알겠어? 역함수를 직접 식을 통해서 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딱 하나 주의사항만 얘기를 할게요. 역함수 구하기 주의사항은 역함수를 구할 때는 모든 x, y가 바뀔 거야. x가 f를 집어넣으면 y가 되죠. 이렇게 가는 게 역함수지. x를 f에 집어넣으면 y가 나오는데 y를 g에 넣으면 x가 나오는 게 역함수야. 그런데 집어넣는 거와 나온 놈을 우리는 문자 작업을 x, y로 바꿔넣어서 쓴 거라고.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됐어?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의 문제의 틀, 좌표 평면의 틀,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y축이지. 그러지? 근데 이 역함수를 그대로 놓으면 y를 집어넣어서 x가 나온다 이 소리가 돼. 그래서 x, y 틀을 바꿔버린 겁니다. 얘하고 얘를 바꿔버리는 거라고. y랑 x 문자를. 그래서 역함수를 새롭게 만들어낸 거야. 이해되니? f하고 g는 역함수인데 알았어요? 함수 형태야. 다른 함수야. 단 f를 가지고 g를 구하는 방법은 x, y를 바꿨으니까 y는 x 대칭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얘가 정역이고 얘가 공역 그 다음에 치역 이렇게 되겠지. 주의사항은 역함수 구할 때는 무조건 모든 x, y를 바꿔야 돼. 그래서 뭐랑 바꿔야 되면 정역과 치역을 바꿔야 됩니다. 꼭 바꿔야 돼. 꼭. 됐니? 얘는 y는 x야. 함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를 역함수를 구하면 얘를 다 뭐야? y는 x 대칭시킬 거 아니야. 대칭시키다 보면 그래프가 뭐 요렇게 뭐 요런 식의 느낌으로 나오겠지. 이런 느낌은 나오겠지. 그러면 요놈이 역함수에서 xy 밖에 식 세우고 요놈을 xy 밖에 식 세웠어. 그러면 점수가 3분의 1밖에 안 나갑니다. 뭘 써야 돼? 요놈의 정역이 있을 거고 치역이 있을 거 아니야. 이놈의 치역을 요놈의 정역으로 바꿔 써줘야 된다고. 뒤에다가 요놈의 치역을 요놈의 정역에다가 써줘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보통 이런 문제는 당연히 끊어져서 식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될 거야. 보통 이런 식으로 꼭 얘기를 해줄 거라고. 그래프 자체를 식으로 푼다가면. 그래서 정역과 치역을 꼭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라 이거지. 알겠어요? 식 써놓고도 꼭 바꿔줘야 돼. 안 쓰면 감점. 점수 몇 점 절반 많이 주면 절반 주고. 알았어요? 쌤이 아주 후하게 준다고 하면 한 70% 줄 거야. 알았어? 아예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알았어요? 범위 안 적으면 안 써. 왜? 역함수에서 꽤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안 쓰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좀 이 문제를 풀려면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함수 fx라고 하면 우리는 y는 fx라 쓰겠죠. 함수 fx니까 우리는 y는 fx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 그러지? 그 역함수가 지금 gx라고 할 때,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야. 할 때 새로운 문장입니다. y는 f2x-5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gx를 이용하여 나타내시오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y는 fx가 있고 y는 gx가 있고 y는 f2x-5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이 같은 게 무엇이고 다른 게 무엇인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여기에 있는 f랑 여기에 있는 f는 같은 f입니다. 여기에 있는 f랑 뒤에 있는 f는 같은 f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x랑 여기에 있는 x는 다른 x입니다. 여기에 있는 y랑 여기에 있는 y는 다른 y입니다. y는 fx를 이용해서 y는 f2x-5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야. 이러니 여기에 있는 f만 갖고 나머지는 다 달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라고. f를 함수,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들어가는 재료가 달라집니다. 공장은 똑같아요. 들어가는 재료가 달라지니 나오는 놈이 달라졌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식을 적을 때 헷갈리게 적고 있다 이 말이야. 왜? 함수적 표현을 하기 위해서 x와 y로 표현을 한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구조를 볼 때는 이 구조 얘하고 얘는 우리는 믿는 거고 들어가는 재료와 나온 놈이 얘는 믿지 않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밑에다 적어줄게요. 밑에다 2x-5를 넣었어. 똑같은 구조 안에다가 요렇게 된 거지. 그러면은 2x-5를 f를 넣으면 y가 나오겠지. 이 y와 이 y는 다른 y라고요. 얘를 f에 집어넣으면 y가 나올 거야. y를 g에 집어넣으면 2x-y가 나올 거야. 틀, 공장만 똑같고 들어간 재료 나오는 다 되게 다르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러면 f에다가 2x-5를 넣었더니 y가 나왔지. 나왔지? 그러면 이 역함수에다가 g에다가 y를 넣었더니 한번 써봅시다. 2x-5가 나온 거네요. 그대로잖아. 2x-5를 f 넣었더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간 거잖아. 응? 2x-5를 f 넣으면 y가 나왔다고. y를 g에 넣으면 2x-5가 나오겠지. 됐습니까? 얘를 보면서 이렇게 썼어. 오케이? 그러면 요게 중요한 거야. 얘하고 얘의 관계는 뭐냐 이거지. 얘하고 얘의 관계가 뭐야? 얘와 얘의 관계는 뭐야? 요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첫 번째 아까 얘기했어. 문자에 대한 생각. 알았어? 얘가 같은 문자고 다른 문자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요거 두 개의 관계를 이해하면 문제 끝난 겁니다. 이 두 개의 관계는 두 개의 식은 같은 겁니다. 두 개의 식이 같아. 함수 하나의 틀에다가 표현만 이렇게 한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얘에 대한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자 왼쪽 식은 y는 2x-3 이렇게 적은 거고 됐습니까? 오른쪽 식은 x는 2분의 y 플러스 3 이렇게 적었다는 거야. 뭔만 이해됩니까?
이해됐어? 왼쪽 식은 이렇게 적은 거고 오른쪽 식은 이렇게 적은 거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느낌상이야, 느낌상. 어? 식 정리는 안 했어. 똑같은 말인데, 자, 이 식하고 이 식은 어쩐다고? 똑같은 식이라고 해. 역함수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이 함수 구조에다가 함수 틀이 있는데 그냥 식을 요렇게 적었고 요렇게 적었다고. 지도 함수니까. 그러면 요놈의 역함수는 어떻게 할 거야? xy를 바꿀 거야. gx는 2y-3으로 바꿀 거야. xy를 어째? 바꿨지? 조심하세요. x랑 y를 바꾼 게 역함수입니다. x랑 y를 바꿨어요? 됐어요? 하나의 틀에다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 x축 y축 하나의 틀에다 그리면 x, y만 바꾸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근데 식이 정리가 좀 안 된 거야. 얘를 식을 어떻게 정리해? y는 2분의 gx 플러스 3으로 정리하면 돼. 여기까지가 있어, 역함수.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됐어? 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놈의 역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요놈의 역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요놈의 역함수는 어떻게 한다고? x, y를 바꾼다고요. f 2y-5는 x, 이게 역함수라고요. 얘하고 얘는 어떤 거야? 오, 뭐야, 5가 3이 됐어. 얘하고 얘는 또 똑같은 말입니다. 요걸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돌아가는 순서는 관계없어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도 되고. 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쓴 편입니다. 관계는 없어. 똑같은 말이니까. 왜? 원래 주어진 f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들어간 놈하고 나온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얘를 집어넣어서 얘가 나온 구조 f에다 넣었더니 g에다 구조가 똑같은 구조라고. 이 하나의 구조에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소리고. 알겠어? 뒤집어서 쓴 표현에다가 x, y를 자리를 바꿔주면 역함수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편하다고요. 그래서 이놈을 이렇게 정리만 해주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